네, 최민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이신 존경하는 새누리당 신동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신동호 의원입니다. 저는 양립평 증인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변호사하고는 오랫동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단가가 비싸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제 소위 우리 후보자께서 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그게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으실 분이라면은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아니냐. 이게 좀 국민적 시각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세전으로 따져도 한 2천만 원의 봉급이고 또 연말에 배당금이라는 거는 뭐 비즈니스가 안 좋을 때는 뭐 못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높은 급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변호사 업계로 보면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볼 때는 그것도 참 뭐 적은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배경입니다. 저는 조금 갖고 있는 의문을 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말이죠. 우리 법무법인 로고스는 업계 순위로 보면은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한 10등 안에 들어갑니까? 8위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 후보자께서 처음으로 그만두셨을 때 로고스를 택하셨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검찰에서의 그동안의 그 경력이나 활약상을 보면은 다른 법인에서도 탐낼 만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로고스 검찰 출신 변호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고스에 영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거명은 안 하겠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 법무법인 하면 유명한 1, 2, 3위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오파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추측입니다만은. 그 정도에 말하자면은, 그간의 경력이 화려하고 좋은 분이 아니었던가라는 추측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는 오파가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그럽니까? 그럼 갈 데가 없어서 그러고 하셨네요. 뭐, 갈 데가 없다기보다도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인을 하니까 로고스로 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 우리 양 증인께서 대표로 계신 그 법인에 같이 계신 검찰 출신 분들이 이제 인맥으로 추천해서 맞습니다. 들어왔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말이죠. 지금 그 2천만 원 수준이 높은 게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고스에 이보다 많이 받는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그 조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이름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받는 분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는 있습니까? 그 월급별을 어느 정도로?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도 3천만 원 받고 물론 이제 배당은 별개로 말이죠. 그러면은 세 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세전 약정이 그래도 이제 다 세전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저희 국회의원들도 세전으로 하고 야단 맞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업계 8위니까 그렇죠. 업계 1, 2, 3위 쪽 가면은 더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면은 월 1억씩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무원 30년 하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보수가 큰가 그런 제가 그럴 정도일 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놀라운 보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수가 가능한 이라는 것이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로펌에서 걷어들이는 그 수입료가 네.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좀 비싸게 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좀 비쌀 수도 있고요. 네. 또 자문 사건이 많다 보면은 자문으로 인한 수입이 또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소송 사건에 걸린 이해관계도 더 커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주 대형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신 최강욱 변호사님이시죠? 예.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서비스가 이제 의료 서비스가 있고 이 법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불만을 많이 합니다. 보수 차이가 적다는 거죠. 제일 시원찮은 의사 선생님하고 수준이 가장 높은 의사 선생님하고 보수 차이가 적다고 불만을 합니다. 나라별로 다릅니다. 미국식으로 많은 보수를 인정하는 데가 있고 영국식으로 굉장히 규제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일에 법무 서비스를 말이죠. 특진 일반진 하듯이 그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두어서 한 몇 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규제를 한다면은 이렇게 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 좀 일목요연하게 고를 수도 있고 내 능력에 맞게 또 전체적인 법무 서비스의 수준 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표준화가 아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변호사를 해보면 이 사건의 편차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제목이 같다고 해도 내용이나 이런 법리적인 쟁점에서 많이 다를 수가 있고 해서 표준화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불합리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점이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 변호사들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소위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형사사건의 정관예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혹은 인맥이 좋아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조금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지금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유전무죄라는 말로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형사변호인의 경우에는 그런 표준화에 의한 보수의 어떤 적정한 보수의 그 확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네. 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